번째 나무인 사무소 설치 등 해서 사무소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8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하늘 위로 독수리처럼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무 법령에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했었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18페이지 나와보니까 두 번째 이제 실무교육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개설 등록 신청을 했죠. 등록 관청에.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뭐가 이상이 없으면 결격사유에 안 걸리면 그렇죠? 요건을 구비했으면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지만이 개설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또 바로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인장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그렇죠? 자, 그러면 비로소 우리 7번째 단계인 사무소를 하나 갖는 것입니다. 사무소 갖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사무소 관련해서 핵심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무하고 관련된 행위 제한이 뭐가 있으며 그런 행위 제한을 갖다가 위반했을 때는 어떤 법적 제재사항이 따르는지, 그렇죠? 그 양대 축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소는 여기 세부 19페이지 이제 세부 테마 밑에 보면 10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설치, 그리고 사무소 내에 게시해야 될 의무 게시물,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또 어떻게 되고 이전, 이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휴업 폐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관련, 사무소 관련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뭘로, 그렇죠? 법 조문을 통해서 3단 비교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위반 시 또 제재사항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해서 세부 핵심까지 봤고, 자, 그러면 이 사무소 관련해서 출제자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89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게 특히 이제 그죠? 우리 분사무소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그렇죠? 이 설치하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가? 특히 이제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렇죠? 용어도 좀 다르죠. 그렇죠? 또 어떤 절차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니까 문제의 보기에서 주어진 예가 사무소 내 의무 게시물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사무소 내에 이거를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지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중개업자, 특히 이제 이게 우리 개인인 중개업자 있죠, 그렇죠? 근데 특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고 우리 부칙, 이것도 부칙상 중개업자,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제 개인인 중개업자에서는 이 부칙상 중개업자가 문제가 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서는 분사무소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무소 이전하고 휴폐업, 그리고 재개, 휴업기간 변경하고 시점을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왼쪽 보니까 첫 번째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원칙이 뭡니까? 1인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그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인 같은 경우는 1사무소에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2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그 1등록이죠. 1인. 그게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법적인 1인은 1등록만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사무소만 예외가 있는 것이죠. 그죠? 법인의 경우, 개인은 이렇게 없죠. 그죠? 그래서 1 등록하세요. 그렇죠? 1인은 1 등록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2중 등록 안 되면 행위 제한이죠. 사무소 하나만 둬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나만 두어야 합니다. 2개 이상 두면 안 돼요. 혼내주겠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법인 빼고.
자, 그래서 보니까 그걸 위반했을 때 그러면 어떤 제재사항이 따르는가? 우리 보니까 1등록을 해야 되는데 2중 등록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우리 중개업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사무소만 둬야 되는데, 그죠? 개인이 말이죠. 2사무소를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뭘 통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샘플로 한번 볼까요? 우리 122페이지. 자, 122페이지. 반드시 항상 늘 요거 행정처분하고 처벌, 제재사항은 모든 테마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조 1항 4호를 한번 보실까요? 122페이지 38조 1항 4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항에 딱 위에 올라가 보니까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식한 말로 기속행위다, 기속처분이다, 속박이 되는 거죠. 행정관청이. 행정관청도 어떻게 해볼 요령이 없다. 그냥 해당되면 자기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를 갖다가 기속, 이런 표현을 쓰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우리 38조 2항이죠. 2항에 한번 2호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122페이지 밑에. 자, 2항 2호에 보니까 말이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사무소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2항 봅시다.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이렇게 이중사무소,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 취소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다 이거죠. 등록관청 마음이다. 물론 요거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재량행위다. 행정처분이니까 재량처분이다. 이런 또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런 표현보다는 하여야 할 수를 서로 뒤바꿔서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늘 일상평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말이죠. 매를 한 대 더 때려줍니다. 그죠? 이쁘다고.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1학년 일반에 편입되는 그런 영광을 줘요. 자, 그래서 우리 126페이지 보시면은 1학년 일반 밑에 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49조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되어 있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호, 4호. 그죠? 이중 개설 등록. 그 다음에 4호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그렇죠?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네요. 뭐죠? 앞에 보시면은 122페이지에 이중짜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경우는 중개업자 그럴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에 반해서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러니까 구별이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죠. 그렇죠? 그런데 1학년 일반에 가보니까 뭐예요? 1학년 일반은 이제 다 친구잖아. 그죠? 1학년 일반은 그래서 구별이 없어요. 이중이든 뭐 이중 등록이든 이중 사무소든 뭐 이중 소속 구별이 없어. 저학년들이 친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러네요. 자, 그렇게 반드시 법 조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법인이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그렇죠? 그래서 다시 89페이지. 자, 예외입니다. 무엇의 예외입니까? 1등록의 예외가 아니고요. 1사무소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그래서 1사무소에서 법인인 중개업자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다고. 안 둬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사무소인가요? 사무소 용어가 들어갔습니까? 가면 책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무소죠. 그죠? 분사무소도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주사무소도 들 수 있고 분사무소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사무소, 이것도 사무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둘 수 있는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개수를 보니까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시군구, 등록관청 관할, 그 제외한 그런 시군구에 한 개만 딱 한 개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는 어디 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한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등록이 아니라 설치 신고. 등록이냐? 신고냐? 등록은 좀 까탈스러운 거죠. 신고는 가벼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용어를 뒤바꿨을 때도 역시 이거 이놈 틀렸네 하고 이제 콕 끄집어낼 수 있어요. 바늘, 늘 바늘, 그죠? 이거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돼. 그러면 옆에 바늘 놓으시고요. 틀릴 때마다 콕콕 한번 옆에 찌르세요. 그러면 정말 기억이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임의사항이죠. 분사무소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법인이 중개업자만 해야 된다. 개인이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부칙상 중개업자는 예의가 없죠. 오로지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그렇죠. 공인중개사 이해한다. 딴 놈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그렇죠? 이 특수법인 참 이거 앞으로 뒤로 갔다 또 앞으로 갔다 정신없네요.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각각의 테마들이 쭉 나무에 나뭇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각각의 테마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고요. 연계가. 즉 최근의 시험 트렌드가 어떠냐면은 딱 어떤 한 테마 여기서 딱 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테마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물론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역시 여기 또 우리 특수법원이 개설 등록에서 우리 59페이지 보면 특수법인이 있었죠? 특수법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거기 표에 5번에 분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적용 여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X 돼 있죠. 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법인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아주 디테일하게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자, 근무인원 규정 없습니다. 그죠? 한 놈 두든 뭐 100놈 두든 그건 관계하지 않겠다.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은 항상 금지된다. 그러나 이중 사무소는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즉 예외가 없고 예외가 있는 거.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불가능,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거 시고요. 다음 사무소 내에는 말이죠.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의무 게시물이라고 하죠. 게시는 뭐죠? 게가 뭡니까? 걸 게자죠. 시가 보일 시자. 그러니까 걸어둬라 보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둬야죠. 그죠? 게시하고 우리 일상평을 빛이라는 말이 있죠. 빛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걸어둬도 뭐 꽂아도 빛이죠. 그죠? 그거 아니다. 반드시 게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보니까 첫 번째가 등록중. 그죠? 등록중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로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게시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증. 근데 뭐예요? 중개, 사무소 등록증이죠. 개설 등록증.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고요.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그럼 분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한다고요? 설치 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쪽지가 있나요? 있죠. 여기는 개설 등록증,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있죠. 그 신고 필증, 그죠? 설치 신고 필증을 게시하면 되겠죠. 대신에. 그러니까 뭐 분사무소에서 개설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개설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면은
이 부칙상 중개업자가 항상 문제가 돼요. 이 양반이, 그죠? 그래서 보니까, 부칙상 중개업자는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면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개설 등록증은 있습니까? 있죠. 공짜로 준 거 있죠.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부칙상 중개업자도 개설 등록증 게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 특수법인이죠. 요거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살림조합 산업단체, 요거는 뭐예요? 게시 의무가 없죠. 그에 반해서 신탁회사 자산관리공사는 개설 등록증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또 특수법인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앞에 59페이지 봤죠? 59페이지 그 특수법인 첫 번째 칸을 보실까요? 개설 등록 기준 해가지고 둘 다, 그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등록을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은 차이가 있죠. 지역농협동조합은 등록을 필요까지도 없지요. 그러나 신탁회사는 뭐 등록 후에 중개가 가능하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겠어요? 등록한 개설 등록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농협동조합하고 신탁회사 이 특수법인 간의 또 미미한 그런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렇죠. 게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 중개업자처럼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말이죠. 부칙상 중개업자. 이 양반들은 뭐 중개업자이긴 하지만 말이죠. 있어야 걸죠. 그죠? 본인들도 걸고 싶겠죠. 있어야 걸죠.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사 개설 등록증, 부칙상 중개업자의 경우에 개설 등록증은 게시를 해야 됐죠. 있으니까. 그러나 부칙상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게시할 의무도 없겠네요. 그래서 위에 거 첫 번째 화살표하고 여기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두 번째 화살표, 부칙상 중개업자를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디귿번에 보니까 수수료하고 실비, 요율 및 한도의 표 요거 게시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 저기 뒤에 우리 별도의 테마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주택은 보니까 역시 사무소 관할 시군 구간이라 말이죠.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주택에는 또 국토교통을 정하는 것이 또 별도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역시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그래서 분사무소도 사무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소 관할이 있을까요? 시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는 거.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02페이지 그 표 있죠? 첫 번째 표. 요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분사무소의 경우는 대부분 다 뭡니까? 그렇죠.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다 알아서 하죠. 그런데 밑에 당구 표시 보시니까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의 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거. 그거 게시를 해 놓는다는 것이죠. 다음에 90페이지 이제 리을번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그렇죠? 게시를 해야 되겠죠. 의무 게시물입니다. 그렇죠? 자, 특수법인 그게 지역농협동조합이 됐던 신탁회사가 됐던 다 게시를 해야 되는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금액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가 계시네요. 어디? 그 59페이지 말이죠. 그죠? 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칸에 업무보증 설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가? 그렇죠. 그렇죠. 돈 앞에 장사 없다. 라는 거 바로 보여주네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역시 그게 어떤 게 됐든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말이죠. 설정하고 신고해야 되고 또
개시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죠? 개설 등록증은 지역농협동조합은 개시할 의무가 없지만은 신탁에서는 개시를 해야 되고요. 업무 보존 설정은 둘 다 그 서류 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고 표시 보니까 거기 업무 보증서는 아니에요. 옛날의 명칭이고 옛날에 이제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의무 게시물 뭐 이거 별도로 외워야 되나요? 이거 게시할 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게시 상서는 게시라는 게 뭐예요? 걸겠죠, 보이실죠, 잘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중개사무소 안에 그죠? 보기 쉬운 것입니다, 그죠? 이거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 이러면 안 돼요? 내부 보기 쉬운 곳. 자,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말이죠, 일정 법정 의무 게시물을 갖다 게시를 하여야 한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행위자인.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상이 따른다. 그래서 뭐가 따릅니까? 우리 행정처벌에서 과태료에서 100만 원 이하에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태료입니다. 게시 좀 안 했다고 너무 세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못이 잘 안 박히잖아요, 그죠? 못이, 그죠? 이게 홀라닥 해가지고 떨어졌어, 개설 등록증이. 이거 게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밑에 박혀 있어,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보이게 게시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 때려버린다. 그건 너무하죠, 그죠? 항상 상식선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기 의무 보전 서식으로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이 있게 보니까 1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죠? 사용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그렇죠? 행위제한입니다. 위반 시설사 사무소는 대체로 100만 원 과태료. 그죠? 해청합니다. 그 다음 5개 광고물에 관해서 중개업자 성명을, 그죠? 표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인의 경우는 그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그죠? 5개 광고물.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니까 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금지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 말이죠. 위반하면 뭐예요? 그럼 혼내줍니다. 1학년 1반. 감히 우리가 어떻게 땄는데, 그죠? 최소한 1년을 공부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3년 공부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1년 공부했는데, 너도 한번 1년 동안 거기서 공부해봐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철거명령. 규정위반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객이면은 행정대집행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 순서입니다.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말이죠, 이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상. 왜냐하면 말이죠, 호황지역이 있고 부동산 호황지역이 있고요, 불황지역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전이라는 것 같다 우리가 꼭 법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말이죠, 실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즉 호황지역 같은 게 대표는 뭐 세종특별시라든지 말이죠, 충남 당진이라든지 제주도, 그죠? 이런 경우에 그쪽에 가서 한번 우리가 중개업을 해봐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노마드가 돼야 된다. 부동산 중개 노마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지역에만 그렇게 박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불황지역은 뭘 해야 됩니까? 불황지역은 경공매, 경매공매, 그죠? 불황지역은, 그죠? 그래서 그 대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다. 부동산 학계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한번 적용해 봐야죠. 비즈니스에, 그죠? 자, 보니까 먼저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한다는 거죠. 이사한다, 이전한다. 그러면은 객관식 지문에
이런 보기가 나왔어요. 모든 중개업자는 전국 어디로든지 독도라도 이렇게, 그렇죠?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OX? 모든, 그러니까 극단적인, 항상 예외가 있던데 이건 예외 없어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부칙상 중개업자도 전국 어느 곳이나 이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사 간다는데 뭐 이게 북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적인 권리여서 극단적인 억구가 들어갔지만은 옳은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먼저 이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전 후 10일 이내에 어디에다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합니다. 그렇죠? 10일. 짐 정리하는데 한 며칠 걸려요?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 중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헌금, 애초권 그대로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할지역 내가 아니고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서 새 거 준다고요. 그렇죠? 재교부를 해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개업자하고 등록관청 일은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할 일이 있어요. 등록관청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관계였겠지만은, 관할 지역이 같으면 관계였겠지만은, 보니까 다르면은 서류 송부를 요청해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서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서류 송부를 해주겠죠. 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전 3월 초과, 그죠? 휴업하거나 3월 이하가 아니라 3월 초과입니다. 휴업하거나 또 폐업,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야 된다. 행위자입니다.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가 따르겠죠, 그렇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주로 이게 사무소 보면 다 100만 원이죠, 그렇죠? 좀 이거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중개 의뢰인하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렇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하게 되죠. 중개 의뢰인이 관련되면 세집니다. 이게. 그런 걸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무소 이전할 때 중개 의뢰인이 집 날라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3월 이하 휴업하는 거 좀 쉬는 거, 해외여행 갔다 와요 3개월, 그거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휴업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반드시, 그죠? 신고를 해야 된다. 관할 등록관 신고해야 된다고. X죠, 그렇죠? 3월 이하는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재개할 때 다시 이제 여는 거죠. 3월 초가 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휴업보다 쉬었어요. 아니면 3월 이하의 경우도 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험 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휴업한 중개업자가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문 열고 싶은 때에는 언제나 재개 통보를 미리 해야 한다. OX, X죠. 그쵸? 왜? 3월 이하 휴업은 그냥 지가 문 열면 되죠. 그쵸?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의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조문에서 실제 살펴볼 것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점들 있죠? 이전은 사후 하고 나서 10일 이내, 나머지는 미리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방문 방법이, 신고 방법이 방문이고 다음 보니까 재개하고 휴업기간 병문은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그렇죠?
의뢰받은 중개대상 문제 마케팅하는 거죠.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 시 중개사무 명칭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 철거 관련해서 또 밑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과정은 뭐예요? 대집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반드시 어떻게? 그렇죠. 법조문 가장 중요합니다. 이 3단 비교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